話す日本語。 안녕하세요. 하나스 일본어입니다. 생활 일본어 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상이 하나였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문법 예문들을 장문 형식으로 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께 감사 편지를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준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와, 니, 오. 해보세요. 와, 니, 오. 이 와, 니, 오는 가끔 이렇게 가, 니, 오, 가, 니, 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주었다, 드렸다 라는 표현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와, 니, 오 또는 가, 니, 오 형식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준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도 이걸 줬다 그러면 안 되죠. 윗사람이니까 드렸다 그래야 되잖아요. 드렸다라는 표현은 우리 아게로를 쓰지 않고 이때는 맨 밑에 있는 이 사시아게로 있죠. 요거를 주로 씁니다. 사시아게로.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는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사시아게 마시다. 그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알죠. 우리는 와타시타치 그리고 선생님은 센세. 근데 문제는 이거네요. 그렇죠? 감사 편지. 요게 어렵네요. 그렇죠? 감사 편지는 뭐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문에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오레노 테가미라고 돼 있는데 이 감사 편지에 요 가운데 있는 요 한자 있죠. 요게 한국에도 이 한자가 있긴 한데 똑같진 않죠. 이게 이제 일본의 신조 한자이고 한국의 한자는 그 예절, 예의 할 때 그 예자 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절, 예의 할 때 그 예자가 사실 감사의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기까지가 바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태가미 알죠? 태가미는 편지입니다. 손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시키니까 노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해보세요. 올해노 태가미, 올해노 태가미. 이게 바로 감사 편지입니다. 전체 한번 들어보시죠. 私たちは先生にお礼の手紙を差し上げました。私たちは先生にお礼の手紙を差し上げました。私たちは先生にお礼の手紙を差し上げました。私たちは先生にお礼の手紙を差し上げました。 후지산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이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 같은데 이게 짧지만 좀 어렵네요. 그죠? 무엇을 배경으로 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뭐뭐 오 하이케니 뭐뭐 오 하이케니 이거 아시죠? 여기 이제 여기 K2가 되면은 이 뒤에 부분이 장음이 되어서 이 발음이 나지 않고 에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케니 하이케니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좋아요. 그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대요. 셀카. 셀카도 이것도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본에서는 이 셀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찍는 거. 그걸 우리가 셀카라고 그래요. 뭐 비슷한 표현이네요. 자기 자신은 지라고 표현하는데 자신도 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면 지분대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 토루라는 표현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 단어를 쓰잖아요. 샤싱어 토루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을 찍는 거 이게 바로 셀카입니다. 그런데 셀카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토루에서 이 루를 없애고 이 자리에다가 리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그룹 동사의 경우에는 이 끝이 2단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토리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찍는 거 지토
지토리인데 이것도 가운데 이 토가 발음이 변화하죠. 두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단어의 발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토리라고 하지 않고 지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리가 셀카예요. 지도리. 그리고 이제 셀카를 찍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토리 맛있다 하면 되겠네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거기 도리에 토루라는 찍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셀카를 찍었어요가 아니라 실제 쓸 때는 셀카를 그냥 했습니다. 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리오 시마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富士山を背景に自撮りをしました。富士山を背景に自撮りをしました。富士山を背景に自撮りをしました。富士山を背景に自撮りをしました。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예요? 할아버지는 오지상이죠. 여기 보세요. 이제 할아버지의 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일본어도 오지상이에요. 오지상. 그래서 오지상이고. 근데 이제 자기 할아버지를 부를 때는 오지상 이렇게 불러도 되고 또 남의 할아버지를 말할 때에도 오지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할아버지를 남에게 소개할 때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은 이겁니다. 소후, 소후. 그래서 요거 표현을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자에게, 손자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마고인데요. 마고. 손자든 손녀든 구분 없이 이 손주들은 다 마고라고 표현합니다. 마고에게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장난감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모차, 오모차. 근데 이제 오모차라는 거에 한문이 뭐냐면 한문은 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거든요. 완구. 이거를 일본어로 읽을 때는 간구라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딱딱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문은 똑같은데 문어체로 표현할 때는 간구라고 읽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오모차 이렇게 씁니다. 오모차. 이게 바로 장난감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아, 이것도 뭔가 주다 뭐 그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니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니오, 와니오 다음에 주다는 거죠. 주었다는 건 뭐예요? 아게르죠. 근데 이제 주었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정중체 과거형이니까 아게마시타가 되는 거죠. おじいさんが孫におもちゃをあげました。おじいさんが孫におもちゃをあげました。おじいさんが孫におもちゃをあげました。おじいさんが孫におもちゃをあげました。 나는 매일 아침 정원꽃에 물을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다는 표현 있잖아요. 준다는 표현은 그 앞에 와, 니, 오, 그 다음에 준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뭐 나는은 뭐 와타시가 들어가겠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서로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당연히 주어인 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나는은 보통 이렇게 많이 생략하기도 하죠. 매일 아침 마이아사 정원꽃에 그냥 꽃이 아니라 정원꽃이네요. 정원이 뭐죠? 니와죠. 니와. 그러니까 니와노 하나 그러면 정원꽃이 돼요. 니와노 하나. 거기다가 이 니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니. 그리고 물 뭐예요? 미지죠. 미지오 줍니다. 이 준다는 건데 이게 지금 동물, 식물에 뭔가를 준다고 할 때는 이건 또 아기로보다 한 단계 더 아래의 야루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야루에 정중체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그룹이니까 야리마스 그럼 되겠네요.
私は毎朝、庭の花に水をやります。私は毎朝、庭の花に水をやります。私は毎朝、庭の花に水をやります。私は毎朝、庭の花に水をやります。 그녀는 남자친구를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좋겠네요. 네. 뭐뭐를 위해라는 말은 이렇게 쓰면 되죠. 뭐뭐노 타메니. 이게 이제 노는 앞에 말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요 노 다음에 나오는 타메니, 이 타메니가 바로 뭐뭐 위해라는 뜻입니다. 남자친구가 일본어로 뭐죠? 그녀라는 표현이나 여자친구는 다 카노조를 씁니다. 근데 남자는 좀 달라요. 그는 카레이지만은 남자친구는 카레시라고 하거든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는 카레, 남자친구는 카레시. 그러니까 카레시노 타메니, 남자친구를 위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락이 뭐예요? 벤또죠. 근데 벤또는 소중하니까요. 오벤또 그렇게 표현하겠죠. 예, 오벤또. 이게 중요한 게 이 마지막 부분인데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만들다와 주다가 합쳐진 말인 거예요. 만드는 게 뭐예요? 츠쿠르죠. 그리고 주다는 건 아게루인데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녀는 남자친구를 위해 만들어 주었다 그랬는데 남자친구를 위해 나에게 만들어 주진 않겠죠. 남자친구에게 줬겠죠. 그래서 남이 남에게 줄 때는 이때에도 아게루를 쓰죠. 내가 남에게 또 남이 남에게 만들어 줄 때는 축구때 아게루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남이 나에게 만들어 주면은 그때는 축구때 쿠레루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이 나에게 만들어 준다는 축구때 쿠레루 여기에는 어떤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만들어 주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첫 번째 나오는 축구때 아게루를 쓰면 좋겠는데 이게 과거형의 정중체니까 이것도 아게마시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축구때 아게마시타. 彼女は彼氏のためにお弁当を作ってあげました。彼女は彼氏のためにお弁当を作ってあげました。彼女は彼氏のためにお弁当を作ってあげました。彼女は彼氏のためにお弁当を作ってあげました。 여동생은 아픈 고양이에게 약을 먹여 주었습니다. 이거 은근히 어렵네요. 그죠? 여동생은 저 알겠죠? 이모토인데요. 이모토와 아픈 고양이에게 잘 모르겠고 일단 네꼬는 알겠는데 모르겠고 약을 쿠스리오 보세요. 여기도 은이 있고요. 에게가 있고 을이 있죠. 이게 바로 와니오예요. 와니오 주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아픈 고양이는 어떻게 표현해요? 아픔의 고양이, 병의 고양이. 병이나 아픔을 뷰키라고 합니다. 뷰키. 그래서 뷰키노 네꼬, 뷰키노 네꼬라고 하면 아픈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맞네요. 그렇죠? 뷰키노 네꼬. 근데 이 아픈 고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면 구아이가 와로이 네코. 이게 뭔 뜻이에요? 몸 상태가 안 좋은 고양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여 주었다라고 했는데 약을 쿠스리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동생이 약을 먹은 게 아니라 고양이에게 약을 먹여 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맞아요. 이때야말로 사역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약을 먹다라고만 하면 뭐예요? 쿠스리오? 이게 이제 마시다라고 표현하죠? 쿠스리오? 노무잖아요. 먹다는 건 노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에 노무, 이 무가 아단으로 바뀌거든요. 그 아단이 바로 마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다가 세루 이렇게 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마세루. 이게 바로 사역형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사역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여 주었습니다. 뭔가 크게 더해주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을 먹였다가 아니라 먹여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먹이다와 주다는 말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는 노마세테인데, 노마세테 뒤에다가 아게루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야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요즘에는요 고양이에게도 아게루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아게루를 쓴다면 노마세테 아게마시다. 그리고 야루를 쓴다면 노마세테 야리마시다. 그렇게 될 텐데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게마시다를 썼군요. 들어보겠습니다. 妹は病気の猫に薬を飲ませてあげました。妹は病気の猫に薬を飲ませてあげました。妹は病気の猫に薬を飲ませてあげました。妹は病気の猫に薬を飲ませてあげました。 그녀는 그에게 넥타이 매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넥타이 매는 법, 이게 이제 이 문장의 포인트 같은데요. 넥타이 매는 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쿠타이, 여기까지가 바로 넥타이겠네, 그죠? 네쿠타이. 이것도 알아두시고, 네쿠타이. 그리고 매는 법이라고 하는데, 매는 법이 바로 이겁니다. 무스비 카타. 무스부가 이게 묶다, 뭔가 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카타를 붙이는데, 이 카타라는 게 어떤 법, 어떤 방식, 뭐 그런 걸 말하는데요. 요거 두 개를 합치려면 그때는 이 앞에 있는 동사가 사실 마스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마스형으로 바꾸면 무스부가 무스비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형 어간은 무스비까지입니다. 그래서 무스비에다가 이렇게 카타를 붙인 거예요. 비슷하게 이런 말도 해볼 수 있죠. 사용법. 사용한다는 건 치카우인데요. 이것도 마스형으로 바꾸니까 치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치카이 카타. 이게 바로 사용법이고요. 쓰는 법. 쓴다는 건 카쿠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스형 어간으로 바뀌니까 카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카키 카타. 그리고 읽는 법. 우리 한자 읽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읽을 때 쓰는 말인데, 읽는다는 거는 요무인데요. 요무도 마스형 어간으로 바꾸니까 요미 카타 이렇게 된 것이고, 요미 카타. 그리고 만드는 법. 아까 만든다는 건 츠쿠루였잖아요. 이것도 이제 만드는 법 하면 츠쿠리 카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스형 어간에 카타를 붙이면 뭐뭐 하는 법이 된다. 알아두시고요. 이게 중요한 건 이 가르쳐 주었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다와 주었다가 합쳐진 말인데, 가르치다는 건 오시에루입니다. 근데 가르쳐 주다라고 하려면 그녀가 그에게, 이 뒤에 거는 아게루를 써야 되는데 그거랑 이 앞에 나오는 오시에루가 합쳐지게 되면 오시에 때 아게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게루가 지금 이제 과거형의 정중체니까 아게마시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오시에 때 아게마시타. 彼女は彼にネクタイの結び方を教えてあげました。彼女は彼にネクタイの結び方を教えてあげました。彼女は彼にネクタイの結び方を教えてあげました。彼女は彼にネクタイの結び方を教えてあげました。 일부러 여기까지 마중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일부러라는 표현은 많이 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와자와자가 있고 와자토가 있거든요. 비슷한 거 같아도 사실은 좀 달라요. 와자와자는 사실은 상대방의 수고스러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려운 거를 해주셨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일부러, 고의로, 뭔가 약간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와자토입니다. 너 이거 일부러 깼지? 뭐 이런 거야. 너 일부러 거짓말했지? 뭐 그럴 때 하는 말이 바로
와자토이거든요. 일부러 여기까지, 여기가 코코이잖아요. 그래서 까지라고 하면 코코마데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마중 나와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무지하게 동사가 많아요. 마중하다, 나오다, 주다. 그리고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근데 뭐뭐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려면 요 바로 앞에가 때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뭐 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마중 나와라는 표현은 이 마중하러 오다, 이게 사실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져 있는데요. 무카에니 크루, 요 앞에 있는 요 니도 요것도 뭔가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조사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카에니 마중하러 크루 오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중하러 나와 줘서, 여기 지금 주다는 이 느낌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여기 마중하러 오다라는 무카이니 크루에다가 뭔가 줘서라는 표현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상황 보세요. 여기까지 마중 나와 줬다는 건 지금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준 거거든요. 이럴 때는 쿠레루를 써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줘서라고 바꿔야 되니까 쿠레루가 태형으로 쿠레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요 세 단어를 다 합쳐을 보면요, 무카이니 크루와 쿠레루를 합쳐야 되는데 무카이니 크루가 태형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카이니 키떼 쿠레떼 이렇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무카이니 키떼 쿠레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わざわざここまで迎えに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ざわざここまで迎えに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ざわざここまで迎えに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ざわざここまで迎えに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친구가 병문 안으로 꽃다발을 가지고 와 주었습니다. 병문 안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병문 안이라는 표현, 오미마이니, 오미마이까지네요. 오미마이가 바로 병문 안입니다. 일본어에서 병문 안은 이렇게 오미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자를 보시면 이 첫 번째 한자가 볼 견자죠. 그러니까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글자는 뭐예요? 이건 사실 뭐 춤춘다는 뜻이거든요. 무용할 때 그 무자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친구를 보러 가서 춤추는 거냐? 야, 너 팔 부러졌구나. 아, 좋다. 뭐 이러면서 춤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 무자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오미마이는 병문 안으로 굳어진 단어입니다. 오미마이. 예. 그래서 병문 안 가서 막 춤추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꽃다발을, 꽃은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죠, 하나. 그러면 다발은 뭐예요? 뭐 모르면 뭐 하나 다발 그러지 뭐, 하나 다발. 그런데 발음이 정말 비슷한 게 바로 꽃다발입니다. 하나 다발은 아니고요. 하나 타바입니다. 하나 타바. 그래서 하나 타바 오 그렇게 되겠죠. 꽃다발을 가지고 와 주었습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가지다, 오다, 주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뭔가 동사를 자꾸 연결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상당히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가지고 와 주었습니다 라는 건요, 일단은 가지고 오다라는 것은 못대 크루입니다. 항상 뭔가 몸에 지니고 가지고 간다, 온다 할 때 못대를 붙이거든요. 이건 가지고 오는 거니까 못대 크루입니다. 근데 가지고 와 주었다, 이 주다라는 표현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친구가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나에게 온 거죠. 고마운 거예요. 이거는 쿠레루를 쓰면 됩니다. 쿠레루. 내가 남에게 주면은 아게루. 남이 나에게 주면은 쿠레루.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지고 와 주었습니다 라는 거는 모떼쿠루에다가 쿠레루를 붙이면 되는데, 모떼쿠루와 쿠레루를 합치려면 앞에 게 태용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떼키떼 그렇게 될 거예요. 모떼키떼. 그리고 주었습니다. 쿠레루가 정중체 과거형으로 바뀌려면 쿠레루니까 몇 그룹이에요? 쿠레로. 에 발음이 나니까 에 발음 뒤에 루가 있으니까 이 그룹이네요. 그렇죠? 쿠레루. 이거는 루만 빼면 돼요. 쿠레 마시타. 그렇게 하면 되겠죠. 友達がお見舞いに花束を持ってきてくれました。友達がお見舞いに花束を持ってきてくれました。友達がお見舞いに花束を持ってきてくれました。友達がお見舞いに花束を持ってきてくれました。 나는 상사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사실은 직역하면 나는 상사에게 추천서를 써받았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말이 우리나라 말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의역할 때 상사가 저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일단은 추천서가 뭐예요?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야, 좀 발음이 어렵네. 스이센조입니다. 스이센조. 추천장이라고 하는데 추천서를 일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상사에게, 상사가 뭐죠? 조시죠? 조시. 그래서 조시에게 추천서를 스이센조 받았대요. 근데 이거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긴 하지만은 여기서도 보니까 보세요. 와, 니, 오 형식을 취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와, 니, 오 그리고 주다 또는 받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받았다는 건 모라우잖아요. 모라우. 모라우라는 것은 여기 니 앞에 나온 이 사람이 나에게 준 거거든요. 애인이 때 뭐라오. 그러면 A가 나를 위해 뭐뭐 해주다 라는 거고, 여기 뭐 때가 없으면 그냥 주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써서 받았다 라고 표현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은 그 추천서를 쓰는 주체는 상사입니다. 이 상사가 추천서를 써서 결국 내가 받은 거죠. 일단 쓴다는 건 카쿠이잖아요. 그리고 받았다는 거는 모라오인데, 써 받았다라고 하려면 카쿠가 태형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카쿠가 태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끝이 쿠로 끝났으니까 이태가 되죠. 이태. 정중체 과거형이니까 모라우가 우가 이가 되고 모라이 마시다. 그렇게 되겠네요. 私は上司に推薦状を書いてもらいました。私は上司に推薦状を書いてもらいました。私は上司に推薦状を書いてもらいました。私は上司に推薦状を書いてもらいました。 그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후 유학을 갔습니다. 허가라는 것만 여기 나왔네요. 예, 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가, 교가. 그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대요. 부모님은 류신이라는 표현인데요. 양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일본에서 류신이라고 있습니다. 류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부모님을 부를 때는 고류신이라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부모라는 말이 어떤 부모라는 어떤 존재, 어떤 객관적인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오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야. 이 문장에서는 오야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카레와 오야니 교과오 받았다. 받았다는 건 이제 모라온데 받은 후에 이때 이제 전후 관계를 쓰는 테카라를 쓰면 좋아요.
모라오가 태형이 되면 모라테인데 거기다 이제 카라를 붙이니까 모라테까라, 모라테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다라는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유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류가쿠가 유학입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류가쿠 이건 하다라는 표현을 쓰려니까 스루의 정중체 과거형으로 류가쿠 시마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彼は親に許可をもらってから留学しました。彼は親に許可をもらってから留学しました。彼は親に許可をもらってから留学しました。彼は親に許可をもらってから留学しました。 모처럼 가르쳐줬는데 그녀는 전혀 기억을 못하네요. 모처럼이라는 표현은 셋카쿠인데요.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죠? 셋카쿠. 그리고 모처럼 가르쳐줬는데 그녀가 기억을 못한다. 아니 가르쳐주면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대와 다른 어떤 실망이 들어가면 접속 조사로 논의를 쓰면 좋습니다. 모처럼 가르쳐줬는데 하면 센카쿠와 논의 사이에 가르쳐주다. 가르치다는 거는 오시에루잖아요. 근데 가르쳐주는 거는 내가 지금 그녀에게 가르쳐준 거니까 아게로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다. 오시에 때 아게로인데 거기다가 이제 논의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논의 앞에는 동사의 보통형이 들어갑니다. 보통형이 뭐예요? 현재형에 과거형에 사실 쉬운 말로 한다면 반말이죠, 반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논의를 붙이면 되는데 가르쳐 줬다에다가 논의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줬다 뭐예요? 오실 때 아겠다. 과거형이니까 타 글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이카쿠 오실 때 아겠다 논의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녀는 전혀 기억을 못하네요. 카노조와 전혀 젠젠 기억을 못한다. 기억이라는 표현은 키오크가 있는데 뭐 기억을 못한다라는 표현은요. 여기서는 오보에로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보에로인데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면 오보에로의 부정인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재 좀 어려운데 오보에로에다가 테이루형을 쓰고 거기에다가 부정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보에로의 태형이 되려면 오보에 때 거기다가 이제 테이루가 붙으면 오보에 때이루 정중체로 부정을 해야 되니까 못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오보에 때이루에다가 마생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오보에 때이 마생. 야 그렇게 되겠네요. 좀 어렵네요. 오보에 때이 마생. 카노조와 젠젠 오보에 때이 마생. せっかく教えてあげたのに、彼女は全然覚えていません。せっかく教えてあげたのに、彼女は全然覚えていません。せっかく教えてあげたのに、彼女は全然覚えていません。せっかく教えてあげたのに、彼女は全然覚えていません。 친구가 축하 선물로 수제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축하 선물이 뭐예요? 야, 이게 어렵네요. 축하 선물로. 축하 선물이 뭐냐면, 오, 이와이, 니예요. 뭐라고요? 오, 이와이, 니. 오, 이와이, 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 이와이, 니. 여기 나오는 요 한자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축입니다. 축. 축하한다 할 때 축자예요. 그러니까, 오, 이와이, 니. 이 축을 이와 이렇게 씁니다. 오 이와이니 이 바로 축하 선물로 또는 뭐 축하로 이런 뜻이에요. 수제 케이크를 손으로 직접 만든 케이크라는 뜻인데요. 수제 케이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태와 이 츠쿠리, 이 츠쿠루가 바뀐 거죠. 츠쿠리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태 츠쿠리 손수 만든 것.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수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츠쿠리노 케이키 수제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만들다와 주다가 합쳐진 말인데
이거는 이전에도 해봤던 것 같아요. 만들다는 건 츠쿠루이고 주다는 거는 남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는 거니까 쿠레루를 쓰면 되겠습니다. 쿠레 마시다. 그래서 츠쿠 때 쿠레 마시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友達がお祝いに手作りのケーキを作ってくれました。友達がお祝いに手作りのケーキを作ってくれました。友達がお祝いに手作りのケーキを作ってくれました。友達がお祝いに手作りのケーキを作ってくれました。 부디 무리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짧은데 부디가 좀 어렵다. 부디가 뭐예요? 상대에게 간절히 부탁할 때 사용하는 부디, 도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카. 그리고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무리는 일본어로도 무리예요. 근데 무리 많은 그럴 때는 다케라는 표현 쓰죠. 이게 뭐 만이라는 뜻인데 만은이니까 다케와 무리 다케와 하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나이데 구다사이라는 표현을 아예 통째로 외우고 계시면 좋은데 하다는 건 스루인데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 시나이데 구다사이예요. 시나이데 구다사이. 이건 아예 외우세요. 시나이데 구다사이. どうか無理だけはしないでください。どうか無理だけはしないでください。どうか無理だけはしないでください。どうか無理だけはしないでください。 모르는 부분에 표시해 주세요. 일단은 모른다라는 게 와카로의 반대니까 와카라나이예요. 이 부분이라는 게 토코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와카라나이 토코로 이게 바로 모르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니 표시해 주세요. 표시한다는 건 이렇게 표현해요. 시루시오 츠케루. 표시해 주세요라는 건 시루시오 츠케루를 태용어로 바꾸고 거기다가 쿠다사이를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루시오 츠케 때 쿠다사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는데요. わからないところに印をつけてください。わからないところに印をつけてください。わからないところに印をつけてください。わからないところに印をつけてください。 소리를 조금 줄여주세요. 소리가 뭐예요? 소리는 코에죠? 아니죠. 코에는 목소리잖아요. 그죠? 이 그냥 소리는 뭐예요? 오토입니다. 오토. 오토 조금 스코시 줄여주세요. 야 이게 어렵네요. 이거는 작게 해 주세요 이런 뜻인데 지금 이게 형용사와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작게 해 주다. 작다는 건요 치사에다가 이게 작게 부사용으로 되니까 치사꾸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다 이제 한다라는 게 스루잖아요. 그래서 작게 한다라는 건 치사꾸 스루예요. 주세요라는 쿠다사이에 들라니까 그 앞에 것이 태용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사꾸 시테 쿠다사이. 치사꾸 작게 해 시테 쿠다사이 주세요. 치사꾸 시테 쿠다사이 작게 해 주세요. 줄여 주세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音を少し小さくしてください。音を少し小さくしてください。音を少し小さくしてください。音を少し小さくしてください。 몸 상태가 나쁠 경우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몸 상태가 나쁘다는 건 특별히 여기서는 컨디션이 안 좋다는 느낌으로 만약에 쓰려면 그때는 타이쪼가 와로이 이런 표현을 쓰면 좋아요.
타이조가 와로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경우라는 표현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바이, 그런 경우에는 바이와, 그러니까 타이초가 와로이 바이와, 그러네요. 이 경우라는 표현은 많이 쓰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바이와.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시나이데 쿠다사이, 그 표현을 쓰면 되는 거예요. 무리 시나이데 쿠다사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무리 다음에 오를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그렇게 표현하려면 무리오 시나이데 쿠다사이, 무리오 시나이데 쿠다사이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体調が悪い場合は無理をしないでください。体調が悪い場合は無理をしないでください。体調が悪い場合は無理をしないでください。体調が悪い場合は無理をしないでください。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도중에, 토추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다는 게 뭐예요? 포기하다는 게 아키라메루이거든요. 아키라메루.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것도 나이데 쿠다사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되겠는데, 나이데 쿠다사이를 뒤에 붙이려면 나이데 앞에 붙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이형이 돼야 돼요. 아키라메루의 나이형은 아키라메입니다. 그래서 아키라메 나이데 쿠다사이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더 알아두시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비슷한 표현인데요. 사이고마데 아키라메 나이데 쿠다사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죠. 정말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게 언어 공부입니다. 사이고마데 아키라메 나이데 쿠다사이. 途中で諦めないでください。途中で諦めないでください。途中で諦めないでください。途中で諦めないでください。 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었죠? 수고하셨습니다. お疲れ様でした。